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 전략연구원 미주실장 김한규입니다.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월 20일 한국 시간으로는 1월 21일 미국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들, 즉 데캐티드들의 내란에 가까운 의사당 정부 사태 등 민주주의 파괴라는 정치적 도전을 물리치고 대통령에 취임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바이든 정부 출범과 바이든 시대가 어떤 모습을 띨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은 1월 20일 오전 8시 50분 성 마테오 성당에서 미사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통령 취임 행사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전 11시 49분 지난 1월 6일 데캐티드들이 난입한 의사당 서쪽에서 집안 대대로 갑으로 내려오는 5인치 두께의 성서에 손을 얹고 대법원장 존 로버트 앞에서 헌법 수호를 맹세하고 이어서 21분에 걸친 대통령 취임사를 연설했습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은 여느 대통령 취임 때와는 달리 수많은 환영 인파가 있어야 할 의사당 앞 내셔널몰 광장에 인파 대신 19만 1,500개의 성조기가 꽂혀있고 전임 대통령인 트럼프는 취임식에 불참한 채 주 방위군 2만 5천 명이 물설 틈 없는 경비를 서는 등 상만 분위기에서 거행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 지속되는 경제 침체, 분열과 대립이라는 정치적 위기,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위상과 신뢰 추락 등 지난 4년간 트럼프가 갈갈이 찢어놓고 커다란 위기로 몰아놓은 미국 사회를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줄리안 첼리저 프린스턴대 정치학 교수 등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이러한 총체적 국가 위기 속에서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은 극단의 분열로 남북 전쟁을 앞두고 대통령에 취임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대공황으로 국가가 고통에 쌓였을 때 대통령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비유하면서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과업이 엄청나게 힘들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운명을 가름할 역사적 순간에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된 바이든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취임사에서 쏟아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연설 대부분을 국내 문제에 할애했는데 그만큼 지금 미국이 대내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은 데캐티드들의 의사당 정부 사태로 인해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중단시키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면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역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가장 많은 11번이나 사용하면서 민주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바이든은 현재 미국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일일이 거론하고 이를 반드시 해결할 것임을 약속한 뒤 미국은 지금 민주주의와 진리에 대한 공격, 코로나19 대유행, 불공평의 증가, 체계적인 인종차별,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 약화 등 전대미문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통합을 주장하였습니다. 바이든은 우리를 갈라놓는 힘이 깊고 실제하고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통합이 어리석은 환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 담대하게 일어나 공화당과 민주당, 도시와 농촌, 보수와 진보 간 미개한 전쟁을 끝내야 한다. 이는 서로를 저기하는 이웃으로 대하며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관대와 겸손으로 대하며 역지사지하면 끝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하여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하여 역사의 새 장을 써나갈 것을 미국 국민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은 시험을 당했으나 더욱 강해졌다. 우리는 동맹을 복원하고 세계에 다시 개발할 것이다. 어제의 도전이 아닌 오늘과 내일의 도전에 대응할 것이며 미국은 세계를 리드할 것이다. 단순히 힘을 사용하여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세계를 리드할 것이다. 평화, 발전, 안전을 위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트럼프 미국 우선주로 출시된 미국의 지도력과 신뢰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은 미국은 국내에서 자유를 확보하여 다시 한번 세계의 횃불이 될 것이며 이러한 미국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겠다라고 천명함으로써
미국을 자유와 인권, 법의 지배 등 자유민주주의가 활짝 꽃을 피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모범의 나라로 만들어 세계 모든 국가가 이를 보고 따르도록 한다는 미국의 건국 정신인 언덕 위의 빛나는 도시를 다시 한번 실현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취임사에 나타난 바이든의 의지는 대내적으로는 경제 회복과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대외적으로는 동맹 강화를 통한 다자주의와 국제주의로 복귀하여 트럼프 유산을 청산하고 다시 한번 미국의 세계를 열어나갈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이든은 대통령에 취임한 첫날부터 연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 세계보건기구 복귀, 무슬림 국가 여권 소유자의 입국 금지 철회, 애국교육을 위한 1776위원회 해산, 학자금 대출 상환 이자 지급 중단 연장 등 17개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트럼프 지우기, 즉 Anything but 트럼프에 본격 나서는 등 바이든 시대를 열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바이든은 취임사에서 패권 경제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자넷 옐렌 재무장관, 에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장 등 바이든 정부 핵심 인사들은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트럼프 정부 대정 강경 접근 방식은 옳았다. 다만 전술이 잘못되었는 바 우리는 트럼프 정부 일방주의와는 달리 동맹국과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중국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분명히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국이며 중국의 상품 덤핑, 지배권 침해, 무역장벽 설립, 중국 기업에 대한 불법적 보조금 지원 등 불공정하고 약탈적인 무역 가능에 동맹국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 중국은 정보활동과 무역 분야에서는 분명히 미국의 적이며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며 공세적이고 강압적인 행동과 인권 유린에 강력 대응하는 정보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등등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쏟아냄으로써 바이든 정부는 다른 분야에서는 트럼프 주기를 하면서도 대북 정책에서만큼은 트럼프 정부 강경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이든의 앞날에 순풍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주의 단체들이 바이든의 트럼프 주기 조치를 미국을 덜 안전하게, 덜 자유롭게, 덜 번영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강력 반발하는 성명을 내놓는 등 보수층의 저항이 시작되고 있는 데다 트럼프가 애국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돌아오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바이든의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신정부가 출범하는 날 상원의 내각 인준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전례와는 달리 이번 바이든 신정부는 에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장 한 명만 인준이 되는 등 향후 국정 운영에서 공화당 협조가 불투명 상태에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동맹 복원을 통한 다자주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유럽연합 즉 EU에게 중국과 투자협정을 공동으로 접근해보자며 체결 유예를 요구했으나 EU는 이를 거부하고 작년 12월 30일 중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하였고 특히 유럽외교협회가 1월 19일 발표한 11개 유럽국가 15,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유럽인 60%가 미국의 정치제도는 산산조각에 났으며 향후 10년 안에 중국이 미국을 추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서 유럽은 미중 경쟁에서 중립을 유지한다고 응답하는 등 과거와는 달리 무조건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 동맹인 유럽의 태도 변화에 대해 유럽 외교협회는 트럼프가 지난 4년간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동맹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미국의 국익만 추구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불신이 쌓인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든 신정부 앞날에는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들이 겹겹이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부서진 민주주의 재건과 경제 회복, 코로나19 퇴치, 분열된 사회의 치유 등에서부터 대외적으로는 동맹국 사이에서 실추된 미국의 신뢰 회복과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 등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대내 환경을 바이든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미국 정치 전문가들의 큰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 갤스턴 브리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 줄리안 젤리저 프린스턴대 정치학교수 등 미국 정치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지난 50년간에 걸친 정치 생활에서 쌓아온 경륜과 첫째 부인과 딸, 큰아들을 잃은 가족사 등 온갖
역경을 이겨낸 불굴의 용기와 의지를 볼 때 바이든이 이러한 위기를 잘 돌파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이라는 분열을 잘 극복하고 미국이 강대국으로 나가는 기초를 다졌듯이 또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잘 극복하고 2차 대전에서 승리하여 20세기 미국 세계를 열어나갔듯이 바이든 대통령도 이러한 미중의 위기를 맞아 이를 잘 극복하고 21세기 미국 세계를 열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덕스럽고 일방적인 트럼프 미국에 질린 국제사회는 보다 예측 가능하고 규범에 입각한 본래 미국으로 돌아온 바이든 시대의 출범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바이든 시대가 자기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 열심히 주판안을 튕기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 법의 지배 등 미국의 가치이자 인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동맹의 역할을 강조하는 보다 정교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미국의 모습은 우리에게 대북 전단 금지법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피울 수 있으며 우리의 대중관계에서도 큰 압박으로 다가올 것으로 봅니다. 바이든 새로운 미국을 맞아 우리도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전략을 강구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든 신정부 출범과 앞으로 다가올 바이든 시대의 모습 등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앞으로도 재미있고 관심이 많은 국제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으로 여러분을 계속 찾아뵈올 예정이오니 글로벌 TV를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